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202쪽부터 출발입니다. 자, 202쪽부터 출발인데 지난주 했던 거를 가볍게 이론 한번 정리하고 다시 문제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졌던 수업이 행정처분과 벌칙으로서 우리 법령의 마무리 편이었죠. 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정지와 취소를 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 그랬습니다.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 벌칙이 진행되었습니다. 벌칙이 진행되는데 이 벌칙에 관련되는 내용은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암기하면 점수, 안 하면 꽝 그렇게 하겠죠. 자, 벌칙은 두 가지 벌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벌이 있었습니다. 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있었습니다. 3년에 2천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였죠? 무등록업자, 거짓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천. 그래서 요 놈은 금지행에서 공부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짜리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질서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자, 5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운명, 운명이요 연자씨를 체크하시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 너무나 이야기 많이 했죠. 이복의 문표 반납휴 해서 이제 형벌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우리 수업은 형벌의 두 번째 페이지죠. 사실은 201페이지부터가 형벌인데 형벌에 대해서는 1번, 2번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시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3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려면 하나하나를 다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1번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옆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1년에 1,000. 자, 양만 보면 얼마? 1년에 1,000 적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그 우리말로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에 비정공, 공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역시 1년에 1,000. 3번 주의해야 되겠죠. 자격증을 위조하여 등록을 한 자랍니다. 자,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를 뭐라 부른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얼마? 3년에 2천. 뭐 일단 답은 3번 나오겠죠. 4번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아따 말도 많다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만 보면 자동으로 얼마? 1년에 1,000 기록해 주시고 5번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자, 비정공, 정보 위반하면 얼마다? 1년에 1,000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서 계속 동그라미 하면서 반복하니까 한 개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수업에만 충실하더라도 기본 단어는 따라가도록 하겠다라는 데 목표입니다. 자, 이제 또 4번 문제는 이렇게 또 갑시다.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몇 개인가 몇 개 찾지 말고 읽고 1년에 1,000, 3년에 2,000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부터 2형까지 전부 다 체크하시는데 빠르게 읽고 1, 1, 3, 2 적습니다. 틀리는 게 발생하거든. 그거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시작 해봅니다. 칠판을 보셔도 되고 또 암기표를 보고 공부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공부 시간이니까. 해답 보지 말고 빠르게 체크하시고 또 틀리는 부분은 다시 주의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적어 보셨습니까? 또 갑시다. 틀리는 게 발생하면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중으로 등록을 한 자. 또 여기 보고 있습니까? 2, 4. 이중만 보면 옆에다가 1년에 1000. 마찬가지 니언입니다. 두 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 소속. 이중만 보면 얼마? 1년에 1000. 디귿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뭐 양도되어야 하는 자. 양양이죠. 양양만 보면 얼마? 1년에 1000. 자, 리얼하고 미엄은 묶습니다. 묶어서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나 임시중개시설물. 자, 임시중개시설물 사무소 두 개 갖추면 얼마입니까? 1년에 1000.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공사가 문자 사용 위반입니다. 이복의 문표 반납표 문자 사용 위반 얼마? 100만 원. 자, 비업이 100만 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효 때문에 강조합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었죠? 이거는 얼마? 1년에 1000이죠. 그래서 비업하고 시효를 구분하라고 이 문제는 포인트가 걸어져 있습니다. 시효 1년에 1000만 원. 이용 역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 명칭 얼마입니까? 1년에 1000. 그래서 몇 개 그건 참고로 차치하시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또 이렇게 갑니다. 다음 행위 중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자,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무거운 것 찾으려면 적어봐야 알죠. 1번 무등록 개공사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명의를 이용했으니까 이걸 뭐라 부릅니까?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 얼마? 1년에 1000.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1년에 1000.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중만 들어가면 1년에 1000. 3번 마찬가지. 자격증을 양도돼야 합니다. 1년에 1000.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여기 매매 들어왔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얼마? 1년에 1000. 다섯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얼마? 3년에 2000. 그래서 가장 무거운 놈이 보입니까? 답은 5번. 그죠? 자, 6번 문제는 또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체크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가벼운 놈을 한번 찾아봐라. 또 이렇게도 출제를 하니까 1, 2, 3, 4, 5에 읽고 적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정리합니다. 6번 해당되는 지문 옆에다가 1년에 1000, 3년에 2000 시작. 칠판을 보셔도 되고 암기표는 봐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6번 가장 가벼운 것 답이 몇 번이죠? 4번.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3년에 2000, 3년에 2000을 확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보셨고 7번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형벌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주 가볍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자, 형벌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여기 보고 있습니까? 형벌 하면 저절로 뭐가 생각나야 된다?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자, 가봅시다. 1번 등록증 및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 양도 양수만 보면 옆에 얼마 적습니까? 1년에 1000.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얼마? 1년에 1000. 자, 조심해야 할 것은 한번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게 답이 되는데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뭘까요? 자격 취소 사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단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양도나 대여를 하면 보다시피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가 되죠. 취소되는 사유니까. 그런데 부정하게 취득한 것은 형벌은 없고 취소만 되는 사유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무나 강조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부정하게 취득했다. 그럼 우리말로 이렇게 수업했죠. 컨닝을 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봅시다. 그럼 컨닝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그 자격증만 취소시키면 되지. 컨닝했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보낼 일이 거의 없죠. 컨닝을 안 해본 사람도 없고. 자, 그래서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은 형벌이 없는데 조심해야 될 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3년에 2천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구분 못하는 사람 점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취득했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컨닝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죠? 컨닝을 하면 자격증만 취소시키면 되지 그만 일에 컨닝했다고 징역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에 2천에 해당되고 그 등록은 당연히 취소시킵니다. 요 두 가지를 꼭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형벌의 대상이 아니고 취소만 됩니다. 4번. 등록이 취소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무등록업자. 얼마? 3년에 2천. 비밀 준수를 위반하면 얼마지요? 1년에 1,000. 자, 그래서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는 시간. 이 7번 문제는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8번. 이번에는 이 법 위반으로 처해지는 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똑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 질문됩니다. 1번. 개공사가 형벌에 처해지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등록 취소를 받게 된다. 맞죠? 5. 형벌이 뭡니까?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법상에 뭐로 접어든다? 결격 사유인데 물론 벌금도 300만 이상의 벌금에 해당되겠죠. 어쨌든 1번 지문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5. 2번 개공사가 형벌을 받았다 해서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형벌을 받았다. 그럼 뭐를 받았다?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는데 자격 취소는 벌금을 받으면 취소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해서 뭐 받아야 된다? 징역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형벌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형벌이 탁 나오면 저절로 뭐가 생각나야 된다? 징역이나 벌금이 딱 갖다 붙어야 그 답이 해결이 됩니다. 행정처분 하면 정지나 취소, 형벌 하면 징역과 벌금이 딱 붙어 있어야지 뭐가 시작된다고 그죠? 그래서 전달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삼겹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소주 들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사람은 깻잎 이러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수준 낮은 사람 그죠? 그래도 삼겹살 하면 저절로 소주는 이렇게 딱 갖다 붙듯이 형벌은 하면 징역과 벌금 다 갖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3번 개공사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중개보조원이 비밀준수를 위반한 경우에나 형벌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5. 둘 다 동일하죠. 얼마지요? 1년에 1,000. 그런데 4번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나 천막 등 임시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은 동일하지 않다. X. 동일하다. 그러니까 텐트나 파라솔을 치는 것도 뭘로 본다? 사무소로 본다. 라는 취지. 5번 소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는 경우나 중개보조원이 다른 개공사의 보조원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처해지는 형벌은 동일하다.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중소속하면 동일한 처분이다. 그런 취지. 그래서 옳지 않는 건 몇 번? 4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9번 문제 별표 문제입니다. 자, 9번은 자격 취소도 되고 등록 취소도 되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봅시다. 1번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징역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뭐가 된다? 등록 취소입니다. 자격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자격은 여기 보고 있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할 때 징역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2번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뭐다? 결격사유.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죠. 자격하고는 관계없잖아요.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거 300만 이상 받은 자 결격사유로 접어들었죠. 등록 취소입니다. 그런데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까 당연히 뭐에 해당됩니까? 요건 집행유예도 징역이니까 답이 4번으로서 취소되는 사유. 우리 정답에는 5번으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해설은 잘 돼 있는데 답은 5번이니까 5번 따라가시면 안 되고 9번의 답이 몇 번? 4번.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유예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밑에다 적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 사유도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닙니다.
아예 기억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 와서 선고유예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거 물을 기는 늦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물을 시간 아니고 선고유예만 탁 누르면 옆에다 자동으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정답에는 5번으로 오타죠. 수정해 놓으시고. 자, 10번 문제도 비교적 잘 나옵니다. 양벌 규정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무엇에 해당하는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형벌이 징역과 벌금입니다. 그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연히 개공사에 대해서도 동조에 규정된 뭐를 부과합니까?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양벌 규정. 그죠?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11번은 이제 전체적으로 출발하는 500만짜리 과태료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500만짜리 노래 제목이 뭐지요? 운명, 이요, 연, 시까지 해서 500만짜리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4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자, 40초 이 말은 4번에 답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지금 읽어라, 공부하시라 라는 취지가 큽니다. (500만원짜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11번 그 페이지는 희한하게도 그 해설은 정상적으로 가 있는데 답이 그 오타가 자꾸 떴습니다. 그죠? 오타가 이거 어디서 밀려 들어왔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11번 500만짜리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개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여기 보고 계시죠? 비정공 하면 정보를 거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얼마? 1년에 1000. 답은 3번이니까 해답을 보고 4번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적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희한하게도 그 해설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만 오타가 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1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3번. 나머지 1번 운영규정 성인 위반 운 동그라미 하세요. 운. 그 다음에 2번 국토장관의 보고 명령을 위반한 둘째 줄에 명령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명.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운명이에요. 운명 500만짜리. 그리고 4번 끝에다가 협회 밑줄 긋고 5번 끝에 줄에 협회 밑줄 긋고 협회만 딱 보면 눈 딱 감고 얼마? 500짜리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은 잘 되어 있는데 정답이 오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죄송합니다. 자, 12번 넘어갑니다. 이제 12번도 또 500만짜리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500만짜리 해당되지 않는 것 해답 보셔도 되고 아니 해답은 보지 말고 칠판 보셔도 되고. 자, 500만원짜리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4번입니다. 거래대금 자료 얼마죠? 3천만원짜리니까 지금 그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한 문제죠. 주목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나왔습니다. 거래 신고제가 나오면 무조건 얼마? 500 탁 잡으시면 끝난다 그랬죠. 500 잡아놓고 아닌 거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지금 나왔죠. 말도 깁니다. 요거는 가장 센 과태료니까 얼마짜리? 3천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고는 얼마다? 취득세 3배. 그 아닌 것만 두 개 딱 잡고 나머지는 눈 딱 감고 500만원짜리 과태료. 뭐 거기 보면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거나 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뭐 조장 방조하거나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눈 딱 감고 얼마? 500. 아닌 거 두 가지만 체크하는데 거짓세 신고에서 취득세 3배는 토지 건물은 취득세 3배고 입주권 분양권은 요거는 얼마죠? 100분의 5의 과태료입니다. 요거 하나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중개사법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금액이 제일 세잖아요. 금액이 제일 가장 센 거니까 센 건 기념으로 기억해야 돼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3천만 원짜리까지. 자,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2번에는 거래대금 자료 딱 따지면 3천, 나머지는 전부 눈 딱 감고 500만 원짜리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13번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접어듭니다. 자,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은 다 잡으셨죠?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문표는 제목은 잡았으니까 감각을 살리기 쉽어서 해당되지 않는 거 찾습니다. 시작. 40초 동안 찾습니다. 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연습도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같이 체크합니다. 100만짜리 과태료 다시 주목합니다. 제목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따라합니다. 이복의 문표 반납 휴가 아닌 거. 자, 1번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 문 동그라미. 5개 광고물에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이걸 표로 해도 되고 문자 사용 위반이에요. 어차피 문자 위반. 3번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공인중개사 사무소라 사용한 부칙6조 문자 위반이죠. 문 100만 원짜리. 그런데 또 4번 개공사 아닌 자가 문자를 사용하면 이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그리고 5번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자 반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짜리 과태료도 감각을 살려갑니다. 14번 100만원짜리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고르지 말고 기억부터 비억까지에다가 하나하나를 적습니다. 100, 200은 없고 500, 1년에 1000 이렇게 해서 시작. 기억부터 읽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리는 게 발생하는 것은 다시 안 틀리도록 관리하자. 이게 수업의 목표죠. 자, 또 한번 다 적으셨나요? 빠르게 했습니다. 자, 기억.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얼마? 100만 원. 2번 반납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똑같죠? 옆에다가 100만 원. 개시를 하지 아니한 개공사 개시할 때 개 동그라미 개시 의무 위반 100만 원짜리입니다. 리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자 이를 뭐라고 부른다? 성명을 사용했으니까 리얼을 양도되어져. 양도대에는 얼마입니까? 1년에 1000. 1년에 1000. 미엄 개공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하도록 요구한 당사자. 부동산 거래 신고만 보면 여기 보고 계십니까? 자동으로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문패 반납 휴업 신고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 모두 찾아라. 맞습니까?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비업, 기역, 니은, 디귿, 비업 됐죠? 아닌 것들은 그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자, 15번은 뭐 해답도 보지 말고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취득세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찾으시오. 시작. 딱 답은 정해져 있죠? 취득세 3배.
15번 취득세 3배에 해당되는 것 몇 번이죠? 답은 2번입니다. 또 해답 보고 4번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그 해설은 잘 됐는데 지금 오타가 지금 몇 개씩 들어왔는데 참 희한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설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거 오타가 어디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 자료가 그죠? 자,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취득세 3배 답이 몇 번?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겁니다. 거짓 신고한 자는 얼마라고요? 취득세 3배, 토지나 건축물 됐죠? 뭐 해답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설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답은 2번 정확하게 체크해 주실 것. 해답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격증을 개시하지 아니한 개공사는 누가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등록관청,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부과할까요? 시도지사.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또 나옵니다.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태료 누가 부과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부동산이 있는 시, 군, 구청에 가서 하잖아.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들어옵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다? 입주권, 분양권이에요. 요거는 얼마? 100분의 5의 과태료. 그래서 답이 5번 그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또 17번은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사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여러분 부칙 6조가 해당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할 수 없는 거 하면 뭐다? 1번에 있는 경공매 업무입니다. 답은 1번. 자, 나머지는 부칙 6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히 5번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면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다. 이런 게 업무 지역으로서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렸던 것, 틀리는 것 1번 정리해 주시고 18번 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여유있게 가야 된다라고 연습도 해본 문제이기도 하고 18번 틀리는 것을 4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자, 틀린 거 40초니까 나머지는 맞다 하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도 연습을 해봤던 문제죠.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틀리는 것 찾아가는데 1번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거짓 등록은 어떻게 된다? 3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로 부드러움은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5. 등록 취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반납하지 아니하면 얼마죠? 100만 원짜리 이하의 과태료니까 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짜리니까 3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임시시설물 등을 설치하면 1년에 1,000이니까 1,200만 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들어갑니다. 5번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습니다. 미등기 전매를 뭐라 그런다?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다? 3년에 2천. 그러니까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지. 그죠? 이 정도의 느낌은 가져가는 시간. 이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19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처분과 형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자자자자 봅니다. 행정처분하면 위에다가 적기를 뭐를 적어놔야 된다? 정지나 취소 딱 적어놔야 돼. 정지나 취소도 받고 형벌도 적용되는 것. 그 형벌 바로 위에다가 뭐 적어야 됩니까? 징역과 벌금에도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봐라. 그죠? 당연히 이거 쳐다보지 말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형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 5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나머지는 아니다. 이걸 전달해 줍니다.
자, 한번 읽으셨습니까? 19번 보겠습니다. 자, 정지와 취소,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 1번,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자, 우리말로 뭐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얼마? 1년에 1000. 그리고 정지나 취소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뭐 보조원이 있어야지 뭘 정지나 취소를 하지. 그래서 형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2번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사에게 그 기간 동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공사. 자격 정지 받은 자 버적버적 일하게 하면 뭐만 됩니까? 취소, 양대 부정정정정. 정지 받은 자 영업을 하면 취소만 되지 1년에 1000이라는 말이 없어요. 3번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말로 무등록업자죠. 여기 있습니까? 무등록업자 3년에 2000이지만 정지나 취소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무등록인데 뭐 등록 한 개 있어야 정부 취소를 시키지. 형벌에만 해당되잖아요. 4번 조심하라 그랬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요거는 뭐만 해당된다? 취소만 해당되지 그만 일에 징역 보낼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들어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사. 여기 있습니다. 비정공에 들어가면 1년에 1000만 원 받고 허, 운, 정, 해, 일 공부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뭡니까? 지정이 취소도 되는 사유에 도착하죠. 취소도 되고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유. 자, 20번은 또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줄 다 꺼놓고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른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에도 해당되고 3년에 2천만 원에도 해당되는 것. 자, 여기 보고 계십니까? 3년에 2천만 원짜리를 딱 잡아놓고 정서 직접이죠. 여기서 절대적 취소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거짓, 부정한 방법. 자, 절대적 취소 노래 제목이 결사, 허리, 사양 이렇게 나가죠. 허가 뭐지요? 허위, 거짓, 부정하게 등록받은 자 3년에 2천이고 절취. 나머지 금지 행위 자체가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 취소하여야 하고 3년에 2천만짜리 해당되는 것. 3년에 2천만원짜리 중에서는 취소시켜야 되는 건 요 놈밖에 없다니까. 그죠? 무등록업자는 뭐가 등록이 있어야 취소를 시킨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 금지행위는 전부 다 금지행위 자체가 상취예요. 자, 그러니까 답은 거기 4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그런 자를 취소할 수 있대.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적발되면 바로 뭐 들어간다? 취소입니다. 자, 21번은 또 이런 문제입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와 1년에 1000만 원짜리 중복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상취죠. 자, 여기 한번 보고 있습니까? 1년에 1000만 원짜리 딱 잡아놓고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뭐다?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비정공인데 양도대여나 이중등록은 무조건 절대적 취소예요. 이거 해당되면. 그런데 사무소 2개 갖추면 요거 상치라고 굉장히 강조했죠. 그죠? 그 다음 거금 매매 협조가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 자체가 뭐다?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런 건 해당되면 1년에 1000만 원 받고 바로 취소해요. 자, 그럼 이거를 찾아라는 말이잖아요. 사무소 2개, 그 다음에 거금 매매 협조, 금지행위가 상치면서 1년에 1000만 원짜리다. 그죠? 자, 갑시다. 21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면 이거 절치입니다. 옆에 절 적어 놓으셔야 돼. 절. 개공사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이거 이중소속이죠. 절치입니다. 절.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양도대여 하면 절치입니다. 절. 개공사 아닌 자가 개공사 아닌 자가 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뭐 한다? 절치죠. 절대적 취소. 자, 그런데 이중으로 사무소 설치하는 자 상치면서 1년에 1000. 천막 등 인심시설물 당연히 상치면서 1년에 1000입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들어오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절치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렸는데 22번 문제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3년에 2천만 원짜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여기 또 똑같은 문제. 여기 봐요. 3년에 2천만 원짜리가 이것들인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지금 이래 들어왔다고 보죠. 칠판을 보시든지 문제 풉니다. 22번 시작.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3년에 2천만 원짜리에 중복되지 않는 것.
일단 3년에 2천만 원짜리가 약이 작으니까 딱 잡아놓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부터 찾아야 되죠. 답이 몇 번이죠? 3번. 자,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는 행위. 여기 있습니까? 금할 때 그가 뭐죠? 거짓된 은행. 요건 얼마짜리다? 1년에 1000. 그래서 답이 3번이 연결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답은 3번입니다. 이래 읽는 거 하고 여러분이 지금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23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1년에 1000만 원짜리 중복되지 않는 것. 자, 취소할 수 있는 것 상대적 취소요. 1년에 1000만 원짜리 딱 잡아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찾습니다. 시작. 전부 다 상취입니다. 금지행위 자체가 상대적 취소니까요. 자,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1년에 1000만 원짜리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몇 번?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양도대여라니까요. 양도대여는 얼마다? 1년에 1000이에요. 1년에 1000. 1년에 1000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 취소지. 이걸 양도대여한 자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5번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다 공부했던 거지만 자격 취소도 되고 1년에 1000만 원짜리도 해당되는 것 골고루 다 해봅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자격 취소부터 딱 잡으셔야 되죠. 양대 부정징의 취소이고 여기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해당되는 것 답이 딱 보이죠.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지. 그죠? 찾으십시오. 시작. 그래서 자격도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짜리 해당되는 것. 답은 몇 번이죠? 3번. 양도대여는 1년에 1000만 원이고 취소됩니다. 다른 사항은 볼 것도 없죠. 자, 26번은 또 이렇게 연습합니다. 자격이 정지되고 1년에 1000만 원 해당되는 거 주목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자격 정지도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격 정지 노래 제목이 뭐지요? 금이 정지입니다. 자, 이가 뭐다? 이중소속은 요거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이면서 자격이 정지되는 것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죠. 1번 2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된 자. 나머지 2, 3, 4, 5는 전부 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지만 형벌하고는 관계없죠. 여기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인이 뭐다?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면 이것들은 정지만 되지 형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중 소속은 얼마? 1년에 1000이고 자, 금지행위는 전부 다 형벌이죠. 금지행위는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얼마? 3년에 2000에 해당됩니다. 금지행위 자체도 전부 형벌입니다. 지금 답은 이중 소속은 1년에 1000이고 정지된다고 나왔지만 금지행위에 있어서 여기 있는 한 놈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얼마짜리다? 1년에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럼 뭐 천천히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시고. 자, 또 이번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26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 틀리는 것.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돌았고 답은 3번인데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5.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2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5. 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 있고 전국 어디든지 영업할 수 있으나 사무소 전용의 의무가 적용된다 하니까 X죠. 특수법인도 특수법인용으로만 쓰라 이런 의무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틀린 것 3번. 4번 사무소별로 고용인을 반드시 채용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지역의 범위는 당연히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농협은 이 법상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에 규정된 보정 설정은 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정 설정 얼마 해야 되지요? 1000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27번은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줄 것입니다.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줄 거놓고 이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개공사 등이라는 표현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 하면 노래 제목이 뭐였죠? 금이 비결이다. 이거 공부하셨어요.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은 금이 비결이다. 암기표 20번 봅니다. 자, 암기표 20번이 주인법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의 숫자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주인법 밑에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 찾으셨나요? 공부도 했어요. 금지행위 금, 동그라미, 이중소속 이, 비밀준수 비, 결격사유 비. 그래서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다? 금이 비결이다. 자, 금이 비결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은 이 말은 금이 비결이 아닌 것 찾아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답이 몇 번이지요? 그렇습니다. 답이 5번. 인장 등록과 등록 인장 의무 빼고 나면 나머지는 금이 비결에 들어와 있죠. 요게 4개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가 좋다고. 그래서 짚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27번의 답이 5번인데 5번. 인장 등록과 등록 인장의 사용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할까요? 이거는 개공사와 소공사에게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28번 한 문제 더 해봅시다. 개공사 및 소공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또 이번엔 찾아봐라. 그죠? 답이 3번. 비밀 누설. 비밀 누설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비밀 누설은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1, 2, 4, 5는 전부 다 누구에게 적용한다? 개공사 등에게 적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쉬었다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